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6월 첫째 주 일요경마 6월 8일 일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7경주에 이 3세 암말들의 퀸즈 투어 장거리 경주 2000m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배 오크스 경주의 재탕이긴 한데 오크스 경주만큼 출전 두수가 많은 건 아니고 이미 쟁쟁한 마필이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부산의 판타스틱 밸류 부산에서 5마리가 올라갔고 서울에 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타스틱 밸류가 있기 때문에 4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9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아서 좀 별로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산이 금요일날 어려웠죠. 안 그래도 어려운 부산이 지금 A급의 기수들은 서울로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기수들이 이제 또 뒤죽박죽 섞일 텐데 거기다가 서울의 경주가 깨지면서 부산의 경주가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말 극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는 한데 오히려 서울 경마가 2경주가 늘어났다 그러면 조금 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부산이 2경주가 늘어나가지고 어려운 일요일이 될 것 같아요. 잘 풀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울 경주들이 그나마 좀 인기마필들의 접전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경주들은 좀 보너스로 맞출 수 있는 경주들은 좀 적중을 하고 그리고 부산은 역시 배당으로 덤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울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서는 1번 플라잉 글로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장추열 기수 기승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50주 또 1년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의 모습을 그러니까 작년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모래 반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래를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1년 동안 쉬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전을 하면서 주행 재검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외곽에서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얘가 1번 게이트 출발에 선행을 가면 좋지만 만약에 선행을 못 가서 모래를 안쪽에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얘 또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5번 붉은 태양인데 붉은 태양은 직전에도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었었던 마필이에요. 21조 마방의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고 21조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배당판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들어와요. 준비 잘 해놓고 제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뚱맞게 그냥 엄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직전에도 열심히 탔는데 좀 안 됐었고 그리고 또 한 마리 인기 마필이 PNS5인데 PNS 시리즈 마필들이 거의 좋은 마필은 별로 없죠. 이 마필도 52주 지금 그러니까 플라잉 글로우하고 PNS5 데뷔전 작년에도 데뷔전을 거의 같은 시기에 뛰었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또 복귀전도 공교롭게 같이 뛰는 마필입니다. 두 마리인데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PNS5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훈련 상태도 좋아 보였고 주행 재검을 받을 때 이 모습도 훨씬 더 좋아 보였고 김효정 기수가 주행 재검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김효정 기수가 조교를 시키면서 느꼈는지 말을 좀 믿고 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안한 감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기 마필들보다는 이 10번 이 PNS5가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7번 이 베스트 샤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스트 샤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습 선행을 한번 쏘고 나갈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즘에 서울 주로 선행 가면 무조건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타트 좋은 이 7번 베스트 샤크가 기습 선행에 성공하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1경주 인기 마필 중에는 10번 PNS5를 말씀을 드리겠고 복병 마필 중에서는 이 베스트 샤크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부산 1경주로 넘어왔습니다.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도 서울 1경주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기 마필 6번 빅뱅 클래스죠. 이 빅뱅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일 분석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인기 마필로 팔리고 모준호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 이번에도 좋아요. 데뷔전 뛰고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여기 이제 8번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제가 조금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끝걸음이 조금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좀 끝걸음의 부족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또 한 마리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은 지금 데뷔전을 나서고 있는 썸씽 엘스입니다. 썸씽 엘스라는 마필이 이제 인기 마필로 바로 팔려주고 있는데,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주행 검사 때 이미 기본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훈련 상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무엇보다 수영을 지금 여기 이제 11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더 했어요. 뭐 거의 30번 넘게 수영을 하면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을 수영 조교까지 시키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 놨습니다. 3점 와방에서 준비를 좀 많이 철저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중에 좀 눈여겨보는 마필은 이 5번 썸씽 엘스가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시장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면, 물론 이 데뷔전을 뛰는 마필과 한번 뛰었던 마필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있는 상황인데, 빅뱅 클래스도 좋았었지만 썸씽 엘스도 이번에 상태가 만만치 않다,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저는 좀 세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외곽의 짝사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 마필도 평일 분석 방송에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전 경주는 이 짝사랑을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최상현 기수가 이제 작년에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경주로를 비웠잖아요.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이 경주를 안 타고 병원에서 있었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말을 안 탔다가 말이 휴양이 아니고 이 기수가 휴양을 갔다 와서 복귀전을 치르는 게 직전에 짝사랑 경주였어요. 최상현 기수가. 근데 이제 요즘에 최상현 기수 완전히 몸이 회복이 됐죠.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직전처럼 그런 실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1번 짝사랑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번 와일드 위즈는 인정해야죠. 문세영 기수. 2.5km 감량이면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인데, 직전에 와일드 위즈가 뛰었던 경주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번 게이트 출발이었거든요. 9번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지금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9번 게이트 출발하면서 그냥 문세영 기수가 시원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시원하게 선행을 가고 결승선에서 몇 마신 이겼냐면 10마신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10마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100m는 문세영 기수가 모니터를 보니까 뭐야? 뒤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하면서 100m를 잡고 왔습니다. 땡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마신의 착차를 이겨버렸어요. 대차죠. 자, 그런데 승급전이라고 해도 1번 게이트로 9번에서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또 선행을 그냥 단독 선행 가잖아요. 뭐 와일드 위즈는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되겠고, 깜빡이는 최강 스피드로 갈 겁니다. 1번, 7번이 현장에서 깜빡이 갈 건데, 최강 스피드도 직전 경주제 외곽을 좀 잡아 돌면서 모래 피하면서 뛰었더니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쪽에 와일드 위즈 쏘고 나가면 전개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강 스피드라든지 팔려주고 있는 삼정 레이디, 이런 인기 마필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본도 승급전, 여기도 2.5 승급전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면 얘네들도 승급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 경마장 공식에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는 뭐 같이 안 들어온다, 뭐 그런 공식이 좀 있었는데, 요 근래 이제 그런 공식도 부산이 생기면서 많이 깨졌었죠. 자, 그래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이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서 보이는 복변만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안쪽에 큐피드 하트가 보입니다. 자, 왜 큐피드 하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큐피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5월 3일이었죠. 5월 3일 경주 안쪽 주루가 좀 무거웠을 때, 결승선 직선의 안쪽이 무거웠을 때, 그때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면서 안쪽에서 올라왔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탄력감은 좋았으나 좀 올라오다 그냥 끝나는. 하지만 큐피드 하트가 암만 좋아졌어도, 아무리 얘가 날고 기어도 와일드 위즈하고 이 최강 스피드 두 마리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2번 큐피드 하트를 복승식보다는 여러분들이 3복승식에서 좀 노리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지 간에 3복승식으로 노려도 배당이 좀 되는 큐피드 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2% 부족한 그런 편성이죠. 자,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게 미주리 챔프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 미주리 챔프가 현장 배당판에 인기를 잡아줄 건데, 자, 미주리 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인 김혜성 기수가 계속 3번 연타를 탔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또 암말 수말 섞여서 뛰었던 것도 아니고 암말 한정 경주만 3번 뛰었다가 크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박재희 기수가 받아서 타고 있는 상황이고 믿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2번 레인보우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드 같은 경우에도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 진겸 기수가 선행을 가서도 못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뭐 경주 거리가 좀 줄기는 했어요. 1400에 선행을 가 1300으로 이제 경주 거리는 좀 줄이기는 했는데 이 마필도 워낙 기복이 좀 있어서 인기 마필이라고 그래도 믿기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뭐냐? 7번 브라운 루키죠. 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정도현 기수가 이 마필도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정도현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탔는데 말이 못 올라오더라고요. 출시대 기수도 이 말을 계속 탔어요. 근데 뭐 뚜렷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해서,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평일 분석 방송에 소개시켜 드린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트리플 J죠. 트리플 J. 트리플 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주 제가 이제 이전에도 평일 분석 방송에 소개를 시켜 드렸던 이제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우에다 기수가 정말 말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발주도 뭐 점프 발주하면서 안 됐죠. 근데 후인에 따라가면서도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뭐 한 5마신 뒤에 혼자서 경주를 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어떻게 됐냐? 말이 걸음을 남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수가 조금만 스타트하고 이 전개만 조금 잘 풀어줬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워낙 기수하고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트리플 J가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유광희 기수, 뭐 우에다 기수나 유광희 기수나 뭐 독인 객인이긴 합니다. 독인 객인이긴 한데 직전에 우에다만큼 못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유광희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직전에 우에다 같은 그런 전개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훈련 상태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평일 분석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될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마필을 추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말을 하지만 인기 마필들도 못 믿는 마필들이거든요. 3마리를 다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산 이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트리플 J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조금 빠르게 줄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안쪽에 2마리죠. IM고, 라운더 케이샤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외곽에 또 스마트 테이크도 또 인기권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올라간 서승원 기수가 1번 경주에 2경주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인기 마필을 좀 타고 있고, 직전 경주보다 뭐 조건은 다 좋아졌죠. 조건도 다 좋아지고 앞에 갈 수 있는 2마리고, 2마리가 다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인기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스마트 테이크도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뭐 인기마 3마리의 조합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명확한 한 방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막 뭐 15배, 20배짜리 그 정도의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정말 깔끔한 한 방, 때려 먹기 딱 좋은 깔끔한 한 방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 여기서 이거 한 방으로 때리면은 뭐 그냥 메이드가 되겠다라는 그런 딱 눈에 좋은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어도 그 말이 뛸 수 있는 조건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아무리 조기 때 좋아졌어도 마필의 각질에 맞지 않는 전개가 나오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훈련 상태보다 먼저 받침이 돼야 될 거는 전개적 이점이 받쳐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완벽하게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3경주 준메인 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3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충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1번 홀리런이죠. 부산에 금요일도 이런 경주가 비슷한 경주가 하나 있었어요. 뭐 앞에 가는 마필들이 발걸음이 좀 시원하게 뻗지 못하는 끝걸음이 부족한 마필에서 추임마. 요즘에 추임마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데 금요일도 똑같이 이런 경주에서 추임마가 선전을 했죠.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1번 홀리런이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여기 이 편성에서 앞에 가는 마필들이 별거 없어요. 발걸음이. 그렇기 때문에 추입을 하고 있는 홀리런이 충분히 한 걸음을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문제는 뭐냐? 홀리런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팔려주고 있는 3번 파워웨건이라든지, 자, 그리고 11번 로즈 드래곤, 이런 마필들, 6번 서부 캡틴까지, 이게 이런 마필들이 이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뭐 파워웨건도 끝걸음이 시원하게 좋은 마필 아니고, 서부 캡틴 마찬가지죠. 로즈 드래곤 역시도 지금 공백을 가지고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편성에서는 일단 현장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충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홀리너를 빼고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주에서 다른 말을 놓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홀리런을 놓고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현장에서 보고 좀 결정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인기 마필들도 홀리런 빼고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현장에서 좀 보고 컨디션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 더군다나 주로 상태를 좀 더 보고 파악을 하고 이번 경주는 좀 덤벼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압축을 인기마를 갈 것 같으면 압축을 해야 돼서 인기마 세 방을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좋아 보이는 복병 마필을 갖다 붙여서 좀 경주를 성립을 마번을 조합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3경주는 홀리런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조금 빠른데 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후반부는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는 이게 인기만 접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8마리, 9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배당을 노리고 승부를 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좀 그나마 전반부에 좀 있긴 해서 이번 4경주를 저 말고도 모든 예상가분들이 아마 이번 4경주는 승부를 잡았을 거예요. 왜?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8마리, 9마리 편성이고, 어디로 가? 충마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마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마리 출전한다. 그럼 뭐 현장에 가면 깜빡이가 막 5개, 6개 뚫립니다. 그런 경주에서 어떻게 무슨 승부가 되겠어요? 아예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자, 보시면 4번 월드조이,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하는 발걸음이 안 됐죠. 그쵸? 자, 그리고 9번 위드 디스크로, 얘는 조금 직전보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위드 디스크로가 직전 경주 뛸 때 모습을 보면 조교 때 말이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실경주에 가니까 말이 그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또 잘 뛰더란 말이에요. 그 조교 때 봤을 때는 야, 저거 뭐야 싶었는데 실경주는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직전보단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팔려주는 게 11번 고오고, 그리고 고오고하고 같이 직전에 뛰었던 8번 영원자이언트, 이 두 마리죠. 또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 영원자이언트까지. 그러니까 고오고나 영원자이언트를 직전에 같이 뛰었잖아요. 같이 뛰면서 영원자이언트가 선행을 갖고 고오고가 따라가면서 두 마리가 뛰어줬는데, 자, 인기마 4마리, 뭐 결론적으로는 월드조이, 그리고 위드 디스크로, 영원자이언트, 고오고, 인기마 4마리의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기마필은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충마가, 메인 승부의 충마가 인기마필은 아니고 완전히 복병마필인데, 얘는 딱 지금 조건이 딱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경주 거리도 1700이라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났고, 마방에서도 그 딱 부족한 부분을 공들여서 이번에 보강을 시켜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상 좀 2%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마필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다. 왜? 마방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서울 4경주 메인 승부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서울에 이어서 바로 주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금화펜서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경주에 금화 디스펜서.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금화 펜서도 직전 경주 거세를 하고 났더니 직전 이제 5월 11일 경주 거세 이후 첫 경주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마지막 경주에 금화 디스펜서라는 마필이 1200에서도 아예 발걸음도 없었던 마필이 그냥 단지 거세를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400 선행 가서 돌아버렸어요. 그쵸? 돌고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고, 물론 서승훈 기수가 잘 탔죠. 근데 금화 펜서도 그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2번 챔프소니입니다. 챔프소니도 지금 감량 1.5kg를 가지고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예,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뭐 6번, 2번이 최저 배당이에요. 여기 한 마리 더 팔려주고 있는 게 직전에 이제 오크스 대상경주에 나갔었던 이 토암산 태양이라는 마필. 오크스에서 뭐 별다른 발걸음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오크스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별정 중량이어서 55를 달았고, 이번에 이제 핸디캡이기 때문에 52를 달았는데 크게 발걸음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은 대상경주 나갔다 온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허점은 정확하게 보여요. 더군다나 1400도 아니고 1600m 경주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복병 마필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마번 조합을 예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부산 4경주도 서울 경주 4경주 메인을 먹고 부산 4경주를 바로 묶고 더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상당한 혼전입니다. 뭐 4등급에 지금 1200 단거리인데 발걸음 좋은 마필이 없죠. 여기 지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팔려준다는 게 관악선 오투하고 스마일링 프린스인데, 자, 스마일링 프린스도 앞에 가죠. 이동화 기수. 그리고 관악선 오투도 정정희 기수가 앞에 갈 수 있죠. 제가 이번 경주를 보고서 와, 이거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인기 많은 눈에 보이는데 능력마가 안 보여요, 눈에. 이거 어떻게 하자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한참을 분석하고 했는데, 조교도 다 보고 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야, 이번 경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혼전인데 딱 결론은 뭐냐? 관악소노트 선행 가죠, 여러분. 스마일링 프린스가 선입 가죠.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똥말 편성에서는 무조건 앞에 가는 놈이 장땡입니다, 장땡.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앞에 가면은 뒤에서 추입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똥말 경주면 똥말 경주일수록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똥말 경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능력 부진 마필의 편성에서,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얼뜻 보면 와, 이거 되게 좀 빡빡하고 어려운 경주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앞에 가는 두 마리 인기마가 그냥 따당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5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 선입에 이 인기마 두 마리가 그냥 또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경주였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3번 바벨 트랩페어. 직전에 이성재 기수였죠. 이성재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성재 기수가 1800m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는데 혼자 신나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더라도 페이스 한 배를 딱 해서 페이스를 좀 맞춰가지고 뒷말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혼자 한 4마신인가 5마신인가 신나게 선행을 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결승선에서는 깨고락지 됐습니다. 앞에서 너무 좀 빨리 갔죠. 그래서 이 페이스가 좀 오버 페이스가 돼서 못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마필이고, 자, 9번 블랙트리는 지금 멀로 기수, 지금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의 A급 기수들 5명이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부산에 남아있는 기수가 그나마 몰로예요. 몰로 기수.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팔려주고 있고, 자, 8번 리버스톤도 김태형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리버스톤도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트리는 멀로 빼고는 믿을 게 없고 리버스톤은 와야 오는 말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벨트랩 배우 김어수 기수가 여기도 선행이면 금방 전에 서울 5경주처럼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는 어떻게 선행 가는 놈이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벨트랩 배우 직전에 1800에 선행 가서 실패했지만 이번에 경주 거리도
1600으로 좀 줄였고, 그리고 김호수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바벨 트랩 페어를 말씀드리면서 부산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또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 1번 테마탄생이죠. 계속적으로 설행을 가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었던 그런 마필이고, 테마탄생을 필두로 깜빡이 팔려주는 말은 당연히 문세영 기수의 연희 2호로 테마탄생 선행, 연희 2호로 선이 가고, 그리고 안쪽에 태칸도 있습니다. 태칸도 있죠. 인기마가 3마리인데 저는 인기마 3마리 중에 좀 불안한 인기마가 1번 테마탄생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테마탄생이 배당판에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태칸의 마이야 기수입니다. 마이야 기수는 이게 앞선 아니면 또 답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을 공격하고 나가는 기수잖아요. 스타트 빠르게. 만약에 테마탄생이 마이야가 태칸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갖고 앞을 막아버리면 테마탄생이 모래를 맞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모래 안 맞는다 그러면 테마탄생이 더 세죠. 근데 모래를 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놓고 들어가기엔 조금 불안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연희 2호로 문세영 기수도 앞선을 공략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는 안쪽에서 갇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말보다는 외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쪽에 갇힐 수 없는 편성으로, 없는 전개로 나가는 마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필이 바로 연희 히어로죠. 연희 히어로도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마필이면 무조건 앞에 이 승급전 아닌 애들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안쪽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게 연희 히어로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 경주 연희 히어로 인기 마필 중에 연희 히어로를 좀 세게 보고 복병 마필을 한 마리 보고 있는데, 이쪽에 2번 티나케입니다. 티나케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후미권에서 경주 전개를 했었는데, 제가 직전에 이 티나케이를 CC1 기수가 탔을 때 인기 마필이었어요. 인기 3위로 현장에서 2번째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 있는데 삭제를 했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안쪽 주가 무거웠었던 그 경주일에 1번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1번 게이트. 그때 당시 1번 게이트는 거의 독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 2번 게이트면 직전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지금 안쪽 게이트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티나케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6경주 인기 마필들의 상태도 좋지만 이 복병 마필인 이번 티나케이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스피드톱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죠. 마이너스 4.5kg의 감량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드톱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지만 지금 1200 단거리에 출전해서 워낙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1300이나 1400이었으면 저도 스피드톱을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 1200이에요.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1200의 스피드톱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승급전이죠. 이츠오케이. 얘도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뭐 공교롭게 또 승급전. 이번 주는 승급전을 치르는 인기 마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는 승급전 치르는 인기 마필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번 주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츠오케이도 뭐 발걸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스피드톱과 이츠오케이 더불어서 여기서 꼭 봐야 될 마필은, 저는 이 트러블 메이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이제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마필은 추입을 하는데 장거리 추입을 잘하는 마필들이 있고, 또 단거리만 골라서 단거리 추입만 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들이 희한하게 이 1200 단거리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몇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등급 1등급이나 2등급 1200 경주에서 막 흐름이 엄청 빠를 때 의외로 추임마들이 한 번씩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그런 경주들 많이 보셨죠? 그때 보면은 예상가들이 딱 이제 단거리 추입이 좋은 마필들을 딱 골라내잖아요. 이번에 이 트러블 메이크도 그렇습니다. 트러블 메이크 자체가
1300, 1400에 앞에 가는 것도 안 되고 뒤에 간다 그래서 추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1200에서의 단거리 추입력은 얘가 좀 그래도 한 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얼마나 많이 팔릴 바람이 많이 불까 뭐 안 불까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하겠지만 인기 마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필은 단거리 추입력이 좋은 트러블 메이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2000m로 펼쳐지는 3세 암말들의 이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오크스에서는 이 부산의 판타스틱 밸류가 오마신의 착차로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주 거리는 1800이었고 이번에 이제 2000m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어요. 완전 장거리로 늘어났는데 아무리 경주 거리가 늘어났어도 판타스틱 밸류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5번 오늘도 스마일이 또 선행을 가죠. 직전에도 CC1 기수가 잡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밀 게 아니고 나와서 잡고 나왔는데 선행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5번 오늘도 스마일이 편안하게 선행을 갔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한 200m도 지나가기 전에 판타스틱 밸류가 옆에 딱 와서 갖다 붙였어요. 오늘도 스마일 선행 가고 있는데 옆에 딱 외곽선입으로 갖다 붙이고 결승선에서 오늘도 스마일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탄력을 붙였습니다만은 뭐 200m 지나서 바로 판타스틱 밸류가 따고 지나갔죠. 경주 거리가 늘어서도 판타스틱 밸류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올 수 있는 마필이니까 인정을 좀 하겠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 플래시런은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지금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령 라이트 퀸. 이 보령 라이트 퀸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였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지금 이제 2번 게이트로 했는데 보령 라이트 퀸 같은 거는 유현명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말이 좀 이렇게 별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편성이었어요. 근데 결승선에서만 놓고 보면 전개에 어쨌든 결승선에서의 발걸음은 이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 오늘도 스마일의 끝걸음보다는 이 보령 라이트 퀸이라든지 플래시런의 끝걸음이 훨씬 더 돋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아무리 이 서울에서 지금 오늘도 스마일이 이 홈그라운드에서 경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주 거리가 2000m라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 부산의 마필 3마리가 전부 다 좀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중심에는 판타스틱 밸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는 저는 여러분들께 이 7번 판타스틱 밸류는 오겠죠. 오겠고 여기에 7번을 축으로 2번 보령 라이트 퀸으로 한방 그리고 플래시런을 바치는 마번을 이 정도 하면은 오늘도 스마일보다는 좀 부산 마필들이 좀 선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7경주 대상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부산의 메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4경주 중메인 경주는 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한 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7경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5번 하늘만점이죠. 직전에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 5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하늘만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량이 3km가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그리고 하늘만점과 최저배당을 갈 거는 이제 빅 뮤지컬 스타. 빅 뮤지컬 스타는 백광열 주교사 이제 천승을 만들어줬던 그 마필이죠. 백광열 주교사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해남 해머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인기마 3마리는 다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한 마리 더 팔려줄 게 블랙 패컨까지도 현장에서 감량 조건으로 더 많이 팔려줄 마필인데 1, 2, 3, 4착으로 팔리는 이런 마필들의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천원이 이 메인 경주에 축으로 놓고 때릴 그 복병 마필은 직전에 진짜 경주가 그렇게 안 풀릴 경주가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죽을 자리만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가 정말 꼬였던 아마 직전에 탔던 좀 기수도 좀 칼을 좀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지 간에 이번 경주에서 봐야 될 그 복병 마필은 하늘만점, 이 빅 뮤지컬 스타, 해남의 뭐 블랙패커 얘네들의 발걸음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사이즈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그러냐면 직전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뛰었던 경주의 편성이라든지 스타일로 봐서는
여기서는 무조건 한 치수 위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복병 마필이 지금 인기 마필들이 직전에 띄웠던 발걸음에 가려져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덜 팔리고 있어요. 얼마나 땡큐입니까? 덜 팔리고 있다고 하면. 발걸음은 더 좋은데.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제가 복병 마필을 중심에 놓고 제대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뭐 앞에 가는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문세영 기수의 리얼딜, 자, 그리고 7번 브라운 골드의 김태원 기수. 이 두 마리가 선행 선입으로 경주를 끌고 나갈 겁니다. 두 마리가 인기 마필이죠. 여기에 이제 끝걸음, 지금 출전하고 있는 9마리 중에 끝걸음이 가장 좋은 마필은 1번 스톤브레이커죠. 끝걸음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앞에 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리얼딜하고 브라운 골드가 앞선 공략을 하는 마필이고, 스탠브레이커는 이게 이제 추입을 시도하는 마필이죠. 리얼딜이 선행을 가고 브라운 골드가 선입을 가고 두 마리가 이제 선행 선입으로 경주를 전개할 건데, 자, 결승선에서 스톤브레이커가 장추열 기수가 잘 치고 올라와서 역전을 하느냐, 아니면 앞에 갔던 따당으로 두 마리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에요. 어차피 인기마 세 마리 안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인기마 필들의 3파전으로 딱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이 9마리 출전 마필 중에 다른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발걸음이 짧을 것 같아요. 서울 8경주는 인기마 3파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부산 8경주도 뭐 서울 8경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안쪽이 비월이죠. 비월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오르기는 했는데, 직전에 이 비월이 10번 게이트였죠.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거리 또 1200이고, 만약에 1400이나 1600 경주였다, 그러면 비월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비월 안쪽 게이트 출발이면 당연히 뭐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될 마필이고, 4번 태왕신기죠. 4번 태왕신기도 좀 부담 중량인 다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태왕신기는 부담 중량이 올랐는데 여기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죠. 그 직전 경주가 3등급 마필이 2등급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올라간 거죠. 근데 뭐 직전에 2등급에서 이미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태왕신기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는 1번 백두의 꿈이죠. 백두의 꿈은 지금 멀로 기수가 지금 1번 게이트인데 직전에 몇 개월이었습니까? 8개월 만에 복귀전을 대상경주에 뛰었어요. 오크스 대상경주에 뛰면서 아니죠. 오크스가 아니고 대상경주에 뛰면서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워낙 좀 긴 8개월이면 상당히 좀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 경주도 아니고 대상 경주 들어가서 뛰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부담 중량도 좋아요. 52kg. 그리고 1번 게이트. 더군다나 멀로 기수.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 상대하기가 너무 편하죠. 여기에서 그나마 좀 이름 쪽으로 상대할 수 있는 기수가 박재희 기수 하나.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8경주도, 부산의 8경주도 서울의 8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마의 3파전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 마리의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6번 태평이어로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태평이어로. 부담 중량은 뭐 다소 올랐는데 직전 경주가 이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렇죠? 8개월 만에 복귀전에서도 발걸음이 괜찮게 보여줬어요.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말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훈련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말이 좋아. 그러니까 직전보다는 당연히 뭐 잘 뛸 수 있는 여력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마필이고, 태평이어로와 같이 깜빡이 가는 마필은 뭐냐? 7번 영원빅맨이거든요. 문세영 기수. 그 영원빅맨 같은 경우는 승급전인데 감량을 1kg밖에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워낙 잘 튀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전에 영원빅맨은 1600m를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계속 뛰다가 1600을 처음 도전했는데 400m면은 긴 거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원하게 뛰어버렸어요. 중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800m 또 첫 도전이 장거리, 진짜 이제는 장거리
중거리도 아니고 장거리 첫 도전이긴 한데 직전에 이제 1600을 뛰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영원 빅맨보다는 태평이어로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말이 우마포이.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우마포이가 팔려주고 있는데, 자, 우마포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CC1 기수가 잘 탔습니다. 좀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1800에서 나름대로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고 이번에도 선입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영원 빅맨하고 같이 두 마리가 선행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인기 마필의 세 마리, 더군다나 또 9마리 뛰는데 인기 마필들이 앞에 간다. 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 줘야죠. 뭐 골드뭉치도 현장에서 좀 팔릴 거고요. 다른 마필들도 좀 팔리기는 할 건데 그 중심에는 역시 태평이어로가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마필의 컨디션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이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기승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경주입니다. 뭐 후반부로 올수록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무래도 상위 등급의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다 보니까 후반부는 그렇게 좀 좋은 경주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경주들이 없었고, 전반부하고 중반부까지는 그래도 혼전 경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6월 8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반부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이루셨다. 그러면 후반부는 패스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기마 접전이고 오히려 인기마 접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조금씩 하다가 또 전반부에 만들었던 이 시드머니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뭐 후반부는 6월 8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 쇼부를 전반부에 좀 상황이 좋으시면은 일찍 좀 조기 퇴근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9개 경주, 부산의 8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에서 경마를 하시던지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6월 둘째 주 평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